자, 우리가 볼 연력화학에서는 크게 이제 열 자체를 계산하는 방법도 조금 필요하고, 좀 더 어려운 문제 나올 때는 이상기체에 대해서 요거 성질 따지면서 이제 그래프 등장하고 이 일이 내부 에너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들 풀게 되죠. 그랬을 때 뭐 열이라는 것은 일종의 에너지로서 Q줄이라고 보통 표시하거나 칼로리로 표시할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떤 물체가 얼만큼 열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랬을 때는 해당 물체의 비열 스몰 c로 나타내는데, 비열 곱하기 해당 물체의 총 질량 곱하기 절대 온도 T, 요거 절대 온도여야죠. 를 곱하면은 이제 열 에너지를 얼만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등장을 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랬을 때 비열과 질량의 곱을 라지 C로 쓰면서 이거는 열용량이다 라고 나타내기도 한다. 뭐 요 정도만 빠르게 점검하고요. 그런 열 에너지에 대해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는 우리 이상기체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죠. 문제에서도 또 나오는데, 이상기체다라고 하는 건 일단은 기체입니다. 요거 얘기할 때는 내가 CMT, 비열 질량, 절대온도 얼마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 물체의 열 에너지 상태라든지 열을 얼만큼 흡수 방출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상 기체로 제한해서 이제 기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때 기체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요것들 또 따져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상 기체는 아무리 압력을 높이거나 온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 기체들이 막 압력 높아지고 막 찌부러뜨리고 그러면은 융합하거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없다. 화학 반응 안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산소 기체들이 있는데 얘들 막 어떻게 하다 보면 갑자기 오존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예 없습니다 라고 할 거고요. 또는 산소, 질소, 이상기체로 볼 수 있는 산소와 질소를 아무리 얘네를 섞어놔도 온도 높이거나 뭐 그래도 얘들이 이산화질소 같은 걸로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로 얘들이 융합하거나 그런 것들이 또 분리되거나 하는 화학 반응은 아예 안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상변이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기체였었는데 온도 한없이 낮추다 보면 액체도 되고 고체도 되고 뭐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일단 없다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하고, 기체 분자 하나하나가 질량은 있지만, 질량은 당연히 있기는 있지만 하나하나의 부피는 무시하자. 그래서 온도를 굉장히 낮추고 압력도 굉장히 높이다 보면은 이게 액체 고체 상태로 변하지 않으면서 온도를 엄청나게 낮춘 얘들이 한없이 작은 부피만 차지하고 있는 상황, 그것도 가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자. 그리고 기타 이상기체는 뭔가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에너지 손실 없이 그냥 이런 거를 이제 완전 탄성 충돌 또는 그냥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충돌은 전부 완전 탄성 충돌로서만 보기 때문에 충돌 과정에서의 열 에너지의 발생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있지는 않다라고 할 거고요. 몇 가지 제한 조건들이 좀 더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상기체의 기본적인 성질이고, 이것들이 만족이 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항상 특정 부피의 V세제곱미터에 현재 온도가 T, 켈빈이고요. 절대 온도 써야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가 N몰이다, 스몰 N몰이다 라고 하고, 이 기체가 현재 압력이 프레셔 P, 파스칼이다 라고 쓰면은 이 기체는 반드시 한순간도 빠짐없이 변화 과정에 있든 정체 상태량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든 항상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언제나 만족을 시켜야 한다라는 걸 위해서 이런 전제 조건을 또 깔기도 한 거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압력과 부피의 곱은 NR, 기체 상수 R에 대해서 현재 온도 T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게 이상기체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기는 한데, 이상기체 중에서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특히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만 다룰 거다라고 그래요.
자, 단원자 분자든 2원자, 3원자, 다원자 분자든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성격이 적용이 되는데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그 이상기체가 가지고 있을 내부 에너지 계산을 할 때 내부 에너지 보통 U, 대문자 U를 쓸 건데 내부 에너지 계산을 할 때 그 식이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요. 내부 에너지는 현재 온도, 뭐 몰수, 뭐 이상기체, 기체상수에 대해서 2분의 3 nRT 줄이다 라고 이렇게 쓰기 위해서 단원자 분자인 것을 전제로 한다고 그러죠. 2원자, 3원자 분자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2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5, 6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성분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또 그 내부적인 그 포텐셜 에너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데 어쨌든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만 거의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항상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라는 것을 2분의 3 nRT로 쓸 수 있는데 nRT라는 값이 여기에도 나오네. nRT는 또 PV이기도 하네. 그렇기 때문에 꼭 온도를 재야 되고 몰수를 알아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부피와 압력을 알고만 있어도 그거 파스칼의 세제곱미터로 나타낸 숫자에 곱의 1.5, 2분의 3을 곱하기만 해도 또한 내부 에너지가 산출이 되기는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어차피 이건 똑같을 거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이건 똑같다라고 봐야지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부 에너지를 구하긴 했는데 그게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해당 요만큼 부피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분자 모두의 운동 에너지 총합이다. 질량이 아주 작고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를 수도 있지만 느리더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기체 분자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들의 운동 에너지 다 더한 값이 있을 텐데 그걸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고 부른다. 압력이나 부피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는 n값만 일정하자면 이런 얘기도 쓰네요. 오로지 온도 T만의 값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표현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뭐 그거는 요 표현상에서 그런 거고 온도 모르고 압력 부피만 알아도 또 구할 수 있기는 하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시 생탄방정식이 만족하는 특정 기체 분자가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열도 가하고 그래서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도 하고 온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고 이렇게 될 건데 그 과정에서 자, 다시 실린더 안에 이상기체,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가 특히 요만큼 부피 안에 들어있다가 V0 부피 안에 적정 압력, 온도, 뭐 몰수 N몰로 잘 들어있다가 여기에 열을 집어넣는다든지 흡열, 기체 입장에서는 Q줄에 열을 흡열한다든지 그래서 이 기체가 부피가 커진다든지 부피가 요 차지한 부피가 이만큼 늘어난다라는 식으로 부피가 커진다든지 했을 때 그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 Q줄의 열 에너지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외부의 한 일을 W라고 표현을 했을 때 흡수한 열은 내부 에너지로 변화로서 이렇게 증가 감소량이 나타나거나 외부의 일로서 나타난다라고 할 건데 그런데 Q값이 양수면 열을 흡수한다. 10줄 흡수했다. 그러면 되고 Q값이 마이너스 나오면 흡수하기를 마이너스 10줄 했다. 그러면 열을 그 크기만큼 방출했다 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얘들이 운동 에너지가 각각이 다 빨라졌냐 느려졌냐로 표현을 할 건데 어쨌든 내부 에너지가 두 가지 표현 가능하지만 온도에 정비례하게 커졌다 작아졌다 할 거니까 무엇보다도 내부 에너지는 온도 증가 시 양수값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라는 것은 기체가 부피가 커질 때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압력이 커지든 작아지든 온도가 어떻게 변하든 기체가 부피가 증가할 때 외부의 한 일이라고 할 때는 플러스 값으로 나타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구해라 라는 걸 구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요렇게 쓸 식의 W 값에 마이너스 값을 붙이자 그랬을 때 그 크기를 구하자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 지금 우리 한번 내용 정리했었던 것들 빠르게 공식과 기본적인 의미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그런데 우리가 볼 수많은 이런 문제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PV 그래프를 동반을 한다. 특정 이상기체가 있는데 압력이 얼마 이렇게 나올 거고 부피는 이래요 라고 나올 건데 그랬을 때 부피에 대한 압력 그래프 상의 한 점에 점을 빵 찍으면 점을 찍는 순간 압력과 부피를 알고 있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체가 몇 몰만큼이 실린더 안에 들어있느냐만 알고 있으면 숫자 값이 다 결정돼 있으니까 그 순간에 온도도 결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어디를 찍든지 간에 부피, 압력 알고 있으면 온도 T1, T2, T3, T4 이렇게 쭉 알 수 있는데 와중에 온도가 똑같은 지점들이 요런 점들이 있을 것이다. 요런 데들은 부피 압력 곱값이 똑같은 지점이 될 건데 그런 걸 쭉 이은 요런 곡선을 적정 온도 T 등온 곡선이라고 한다. 라고 할 것이고요. 꼭 등온 곡선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고 따라갈 수도 있고 임의의 방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특정 온도 압력 부피 상태에서 또 다른 부피 온도 압력 상태 또 다른 부피 온도 압력 상태로 요런 대로 상태가 변하는 과정을 그래프로 쭉 보여주게 되면 그 그래프의 변화 과정의 밑넓이가 그래프의 변화 과정에서의 밑넓이가 이렇게 됐다면 또 그 밑넓이가 요게 기체가 외부에 한 2를 나타내게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외부에 한 1에 대해서는 그래프 그리고 처음 나중 상태를 알면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 변했는지를 다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요거까지도 기억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우리 겨울방학 기간에도 조금은 알아봤고 중간고사 대비할 때 막판에 요거 시험 범위 들어가는 친구들 있을까봐 조금 있어가지고 급하게 또 정리하는 것도 보여주긴 했었어요. 자, 연력학 관련한 기본 내용은 거의 이 정도가 다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고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러분 연습이 필요한 거니까 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번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성질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딱 찍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2번부터 그냥 9번은 뭔데 질문을 안 했냐? 9번도 할만한데? 9번 괜찮아요. 빼고 암튼 연력학 관련 문제 11번까지 전부 다네요. 1번, 9번 빼고. 자, 보면서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짚고 넘어가기만 합시다. 열의 이동과 평형에 관한 설명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이런 것들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여기 용기, 컨테이너, 박스, 실린더 뭐라고 부르든 간에 단열 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단열 용기는 이 안에다가 기체를 집어넣을 건데 A하고 B를 집어넣을 건데 얘들이 외부 공기 또는 물체와의 직접 접촉에 의한 열의 흡수 방출은 없는 거다라고 해야지 되겠다. 하지만 이런 데에다가 우리 교재 문제도 있는데요. 이런 데에다가 전열기 같은 걸 설치해서 넣어서 작동을 시킨다든지 하면은 아니 내가 외부 공기하고 직접 접촉해서 열을 흡수 방출했냐 그건 아니지만 전열기 때문에 기체가 열을 흡수 또는 냉각기 때문에 방출할 수는 있었다라고 할 거니까 이런 것들 단열 용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단열하면서 뭔가 바뀌었겠구나라고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A, B 기체가 섞이지 않도록 피스톤, 칸막이를 여기다가 끼워 넣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A, B 사이에 요 칸막이를 통해서는 열 교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온도 서로 다른 물체 A, B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A는 B보다 온도가 높았다라고 그래요. TA가 TB 온도 상태보다 온도가 더 높았다라고 하고
둘 사이에 여기에 단열재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마 여길 통해서 당연히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열이 R자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어지간해서는 얘가 온도가 낮아지고 높아지긴 할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이 열평형 상태에 도달을 할 건데 그랬을 때 A가 B보다 전체 질량은 작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기체보다 여기가 더 많은 기체가 또는 분자량이 큰 기체가 있나 봐요. 열은 질량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이동하느냐 질량, 연용량, 비열 뭐 다 필요 없고요. 오로지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한다. 열역학 2법칙이기도 한데 그렇게 설명해야 되겠고 열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A가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은 같겠냐. 열이라는 것이 내부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나 들어가는 거 없이 순수하게 요한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잃어버린 만큼 네가 다 가져갔지 라고 해야지 되겠다. 외부가 단열이고 특별한 장치가 더 없어서 맞는 말이었습니다. 열평형 상태일 때 A와 B의 온도는 같다. 열평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열적 평형 상태라는 것은 그냥 서로 간에 R자 열 교환이 없다라는 뜻인데 그게 온도가 똑같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열역학 0법칙 가지고 설명도 가능하고 열역학 2법칙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열평 상태가 됐다라는 거는 온도가 같아졌다고 거의 동의어가 돼버리기 때문에 디귿은 그냥 원래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3번. 어떤 실험을 수행을 할 건데 뭐 이러이러하게 하다라고 합니다. 자, A, B, C 세 개의 비커를 갖다 놨고요. A 있고 B 있고 C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 인덕션 같은 거 위에다가 올려놨나 봐요. 뭐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이게 요거 작동시키면은 어디는 화력이 세고 어디는 화력이 약하고 어디는 좀 화구에서 약간 벗어나 있고 이런 것들은 무시하시고 그리고 이 뭐 비커라든지 용기 자체의 열 전도율 똑같다 치고 화구하고 이런 전열기의 밑부분하고 면적도 똑같아서 가정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특별한 말이 없어도 얘네들은 각각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조건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는 같은 열을 공급을 받는다라고 할 거예요. 얘는 막 넓고 막 그래가지고 너는 조금만 주고 너한테는 똑같은 시간에도 많이 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같은 시간 동안에는 같은 양의 열이 공급이 될 거다라고 일단은 보자. 그랬을 때 A, B, C는 T초 동안, T초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T초 동안 가열을 하자라고 했더니 최초의 온도가 000도였었다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A는 20도까지 B는 10도까지 섭씨 10도까지 C는 5도까지만 온도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최초 온도는 다들 0도C였었고 물론 정확하게 뭐 나중에 이제 다 설명을 하려면은 여기에서 켈빈 온도를 미리 써놓으면 더 좋기는 한데 자 우선 여러분들 착각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요거부터 확인합시다. 자 얘네들이 이렇게 될 때 각각의 물체 우리 실험 물들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에 열 공급받아서 온도 높아지겠죠. 그런 동안에 각각에 대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만족이 된다 안 된다? 얘들한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막 갖다 껴도 된다 안 된다? 끼면 된다 안 된다? 여기다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막 넣으면 안 되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넣어가지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건이 뭐라고? 이상기체여야 된다고. 얘는 액체잖아. 비커에 넣은 액체에 뭐 끓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막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열, 흡수량, 비열, 연용량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각각에 대해서 내가 흡수한 열량에 대해서 비열이 있고 총질량이 있고 온도가 변한 게 내가 흡수한 만큼이다 라고 해줘야지 될 텐데 그랬더니 얘들이 온도 상태가 같은 열값에 대해서 20대 10대 5만큼 약분 조금만 해놓읍시다.
A 대 B 대 C가 온도가 4대 2대 1 비율로 이렇게 각각 올라갔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C 값, M 값, 비열과 질량을 각각 알 수는 없지만 각각에 대해서 곱한 연용량 A, B, C의 비율은 똑같은 값이 곱하기 4 얼마, 곱하기 2 얼마, 곱하기 1 얼마 하고 비례를 해야 되니까 연용량의 비라 그러면은 4분의 1대 2분의 1대 1이라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면 요게 당연히 1대 2대 4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꼭 함정 문제 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쫄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곱이 같아야 되니까 곱이 같은 열량, 흡수량을 표시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연용량의 비율은 나오긴 하겠다. 1대 2대 4라고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렇게 했더니 그림 가에서 질량이 같고라는 말이 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연용량 얘기만 할 수 있었던 세세대에서 M값이 동일한데요 라 그러면 이 비율이 그대로 스몰 c입니다. 요거는 A와 B와 C의 비열비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더라까지 넘어가는 거는 요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뭐 A와 B의 B와 C의 비열비, 연용량비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얘네들에 대해서 디귿 때문에 아마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어려워했다면은 얘네들이 질량은 똑같아. 근데 물질이 다른가 봐. 이거는 식초, 이거는 물, 이거는 뭐 식용유 뭐 이랬나 봐.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은 열 받아도 질량 총합이 똑같은데 온도가 올라가는 게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것들을 다 해놓고서는 큰 통에다가 섞을 거야. 이것들 쭉 따라서 섞어서 휘휘 저었더니 외부의 열기원은 또 없을 건데요. 얘네들이 막 섞인 상태가 온도가 얼마가 될까라는 거를 찾아야지 되는데 이렇게 섞이는 과정에서 이것들은 각자가 가진 열들이 조금씩 교환이 되면서 온도가 또 변할 텐데 말하자면 나름 A는 온도가 그래도 좀 차가운 애들이랑 섞이니까 좀 내려가고 B도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고 C도 올라가든 C는 아마 올라갈 겁니다 해가지고 같은 온도 상태가 될 거다. 그래서 같은 온도 상태가 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각자 흡수 방출한 것들이 내부적으로만 교환이 될 텐데 요게 얼마가 될 거냐라고 그랬을 때 이것들이 섞인 거 무시하고요.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자 이것 먼저 생각하고 갑시다. 예를 들면 적정한 비열 C인 물체가 연용량 그냥 해봅시다. 연용량이 C인 물체가 얘가 처음에 온도가 예를 들면 T0 50도씨였었어. 그랬는데 이게 나중 온도가 100도씨가 됐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얘는 열을 흡수를 했겠죠. 열을 흡수한 양이 얼마가 나와야 돼? 열 흡수한 양이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해가지고 50에서 100이 됐으면 C 곱하기 플러스 50 하면은 요게 그냥 열 흡수량 됩니다. 그런데 연용량 C내가 T0 50도씨였었다가 온도가 20도씨로 바뀌었어. 그랬을 때 이때는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열을 방출을 했겠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번에도 열을 얼만큼 흡수했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열을 흡수하기를 연용량 곱하기 요거 어떻게 썼니? 50도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뺐죠. 그러면 이것도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봐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음수 나올 건데 우리 원칙을 이렇게 하자. 어떤 물체 자체의 열 흡수량에 대해서는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한 만큼을 연용량에 곱하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그 크기를 열 방출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 그렇게만 따져준다면 여기 섞인 A와 B와 C가 흡수한 열량들만 다 생각을 할 거예요. A의 열 흡수량, B의 열 흡수량, C의 열 흡수량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 나중 온도는 T가 된다라고 하자. 그랬을 때 A의 연용량 CA 곱하기 나중 온도 빼기 A는 섞이기 전에 20도씨였었죠. 20도씨 하면은 요게 A의 흡수한 열량, B도 마찬가지, C도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T- 곱하기 T- 10도씨, 5도씨 이렇게 하면은 셋이 흡수한 열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서로 간의 열 에너지를 어디에서 다 흡수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니네가 흡수한 거 내가 준 건데 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게 여기에서 알아서 마이너스 값이 어떤 것은 되면서 내가 방출한 걸 니네들은 흡수했다가 알아서 요 안에서 다 끼워 맞춰질 거야. 마이너스 값으로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Q, A, B, C를 다 더하면 여기에서 음수 나온 거는 방출한 거, 양수 나온 거는 걔들이 흡수한 거, 내가 준 거 네가 뺏어간 거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열 교환 흡수량은 0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을 거다 라고 해서 우리는 연용량 C, A, B, C를 비율을 알았기 때문에 1대 2대 4라고 비율을 알았으니까 요거 해가지고 는 0 한 다음에 상쇄되고 되면은 T값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온도가 내려갔냐 올라갔냐 여부 따지면서 누가 열을 일방적으로 방출했느냐 흡수했느냐도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뒤에 나오는 해설처럼 이제 답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누가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이라는 것이 양수, 음수, 숫자값 어떻게 되느냐 뭐 상세히 계산하면 되기는 하는데 요거 아마 니은은 웬만하면은 뭐 여러분 계산해 보시고요. 이것도 내가 뭐 얘기하기보다는 그리고 디귿 열평형 상태일 때라는 것은 온도가 같다라는 것에 뭐 똑같은 말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설명했고요. 2번이 아니라 3번이죠. 내가 뭔 얘기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디귿에서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A가 열을 잃고 B, C는 열을 얻느냐라는 거 여기서 계산하고 넣어봤더니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값 나올 거냐 찾는 문제였었습니다. 요거는 요 3번 관련한 내용은 실제로 여러분들 어디까지 지우지? 여러분들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거 어느 정도는 좀 상식이다 보니까 요거 연용량, 비열 뭐 이런 용어 쓰는 거 상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두 문제 정도 뭐 언급하고 바로 쉬운 문제라 치고 내는 경우들이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20문제 다 못 풀 것 같죠? 얘들아 해설 보고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질문들 한 거 맞긴 맞니? 네. 그래요? 그냥 내가 틀려서 다 질문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해설 내가 그렇게 좀 적어가지고 내준 거기도 한데. 4번 갑니다. 자, 이제 기체가 나왔네요. 단열 실린더가 나왔고요. 여기에 전체 부피를 1대 3으로 나누는 적당한 지점에 칸막이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있는데 요것도 단열, 아까 앞에 문제랑 좀 다르죠? 요것도 단열, 요 피스톤도 단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A 또는 B 기체가 외부와의 접촉에 의해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들끼리의 열교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의 열교환도 없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다가 열을 또 추가적으로 전열기나 이런 걸로 가해주지 않는 이상은 열은 어느 것도 흡수 방출이 아예 없을 텐데 뭐 일단은 그렇다고 하자. 그랬을 때 AB에 들어있는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몰수는 똑같고 요거 몰수가 다른 경우도 가끔 나오는데 N몰, N몰이라고 똑같이 놓고요. 이 상태에서 피스톤이 원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은 정지해 있다라고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단열 시켜놓고 뭐 시켜놓고 이것도 고정시켜 놓은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 내부 피스톤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도 정지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이걸 이렇게 봅니다. 자, 피스톤이 정지해 있다라고 그러면 보통 정지한 피스톤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할 건데 피스톤이 정지해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왼쪽 오른쪽 녀석들의 온도, 부피, 뭐 몰수, 뭐 내부 에너지 다 필요 없고 피스톤을 경계로 이쪽과 저쪽의 압력이 같구나 라고 해버려요. 이쪽 저쪽의 압력은 공통이구나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물리에서 어떤 조건을 알려줄 때 압력은 양쪽에 같고 온도는 서로 다를 수도 있고요. 열을 흡수하네 방출하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단열 이렇게 했는데 전열기를 넣었는데 피스톤이 이쪽으로 가더라 뭐 이런 말로 돌려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기체를 구분한 요 사이의 칸막이가 정지해 있다라 그러면 압력은 똑같다라고 보자.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 문제 다 푼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이 압력만 같다라는 거지 거꾸로 얘기하면 온도가 어디가 높은지 몰수는 다행히 또 똑같긴 하네요. 그리고 얘네들이 부피가 현재 1대3으로 당연히 부피는 다르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특별히 여기서 더 이상 조작을 가하진 않았는데 잠깐만 온도가 다를지도 모르는데 TATB 켈빈이라고 치고 부피는 1대3 몰수는 N몰 똑같다면은 나는야 이상기체 P 똑같은 압력 P 값에 대해서 V는 N 기체상수 8.31 줄퍼 몰켈빈은 그냥 쓰고요. 온도가 TA를 나름 만족을 시키면서 B 기체에 대해서도 압력은 나도 P 그런데 나는 부피가 3V야 라 그랬을 때 NRTB 모르겠으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일단 넣으면 이거는 항상 맞는 거니까 뭐 여기다 넣었을 때 뭐라도 정보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다 일치하는데 요거 3배 성분만 좌변이 다른 거니까 요게 TATB가 1대 3이구나.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100켈빈이다 그러면 300켈빈이요. 1000켈빈이다 그러면 3000켈빈이요. 1켈빈이다 그러면 3켈빈이요. 이러면서 절대 온도로서의 B가 섭씨 온도 대 10도씨, 30도씨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온도로서의 온도비가 1대 3이구나 라는 것도 이미 알려준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자. 자, 여러분들 기본 문제에 어느 정도 해당은 하긴 하는데 이런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그게 문제에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건 상관없고 이것은 정확히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지 요거 구분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상황 자체로서 압력은 AB가 같다라고 해야지 되겠고 온도는 그래서 1대 3 켈빈 온도 비율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정확하게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A와 B에서 어떠하냐라고 그랬는데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기체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인데 그런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라고 나타나는데 온도가 1대 3 비율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1대 3이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 각각이 EA, EB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 총합 여기 있는 것들의 총 개수 기체 분자들의 총 개수
해야지 되는데 우리 개수는 똑같은데요 라고 하자면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도 크기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는 일단 풀긴 했는데, 자,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전에 피스톤 관련한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은, 지금 여기에서 A와 B 사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은 단열이든 아니든, 피스톤이 단열 피스톤이든 단열이 안 되는 피스톤이든 고정시켜 놓지는 않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만 있으면은 피스톤이 특정 상태에서 정지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양쪽의 압력은 같다라고 알려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정지한 게 아닌데도 뭔가 압력 정보를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상당히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피스톤이 한쪽이 뚫려 있는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피스톤이 배기와 맞닿아 있는 경우, 이럴 때에는 피스톤이 정지해 있다라고 그러면 요 기체의 압력과 외부 대기 압력이 그냥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건 요거랑 똑같은 이유인데, 이 상태에서 피스톤이 슬슬슬슬 움직여 갈 거야. 여기까지. 줄어드는 방향으로, 기체 부피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슬슬슬슬 움직이는 과정이면은 선생님 피스톤 정지해 있지 않은데요 라고 하겠지만, 이럴 때에도 약간 예외적으로 이럴 때에도 움직이기는 하는데 여기 배기가 압력이 계속 일정할 거면은 그러는 동안에 압력은 여전히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자라고 그러자. 무슨 얘기냐면, 피스톤이 움직이는 이유는 분명히 배기압보다 요 기체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밀려가는 걸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압력이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 밀리는 게 아니라 얘보다 압력이 조금이라도 커지면은 순간적으로 살짝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압력이 약간 컸는데 그래서 살짝 움직였더니 어지간하면 부피가 순간적으로 커질 때 온도 압력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조금 움직였더니 압력이 다시 돌아왔어. 근데 압력이 조금 더 커졌어. 갔더니 돌아왔어. 갔더니 돌아왔어. 갔더니 돌아왔어 하는 게 미세하게만 변하면서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커지거나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와 맞닿아 있을 때는 거의 웬만하면은 압력은 일정하게 등압 과정으로서 부피가 증가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외부에서 일정한 힘으로, 이 힘이 일정해야 돼요. 일정한 힘으로 밀거나 당기고 있을 때는 그때에도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커지거나 작아진다. 요렇게 또 갑니다. 요거는 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더 익혀야 되고 감각을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이거 뭐 좀 이따 지워도 되겠죠? 5번. 자, 5번 문제에서는 그래프만 하나 나와 있는데 1몰, 내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할 텐데 일단은 실린더 안에다가 1몰의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를 넣어 놓자라고 그랬습니다.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를 넣었을 때 얘네들이 1, 2, 3, 4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변하는 그런 상황 중에서 A 뭐 여러 가지 나오죠. 둘, 셋, 넷. A 프라임, B, C, D 뭐 막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부피는 1대 2대 3대 4의 비율 중에 어떤 걸 가질 거고, 압력도 P 또는 2P4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랬을 때 A는 요렇게, B는 요렇게 여기서 3V 상태로, C는 거의 비슷한데 요로 C에서 C'으로, D도 역시 같은 P 압력 상태에서 2P 압력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걸로 하자. 자, 이렇게 간다라 그랬을 때 과정 중에서 각각의 기체들이 흡수한 열량을 Q1, 2, 3, 4, 1, 2, 3, 4라 그랬을 때 그 열 에너지 값을 구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언뜻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학생들에 따라서는 계산은 도대체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요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체들이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아니면 그대로 있으면서 열을 받거나 흡수, 방출 뭐 하는 것들을 다 할 텐데 기체들은 언제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항상 만족을 한다. PV는 nRT를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체들의 분자수, 몰수 자체가 변하는 일은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웬만해선 안 일어나요. 대학 과정에서 연력학 하다 보면은 맨날 그게 일어나는데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학 역학 중에서도 대학 연력학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물리학과 또 열통계는 조금 어렵기는 하고 좀 개념적인 것도 많은데 오히려 공업 연력학이 되게 재밌습니다. 뭐 해봐야 알겠지만 난 기계공학과 가고 싶다 하는 사람, 기계공학과 가고 싶다까지는 아닌데 뭐 성적이 되고 여건만 맞으면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마 한 2학년 때쯤에 공업 연력학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뭐라 그럴까? 이거 욕먹을 수 있는데 뭐 니들이 뭐 내 욕하겠냐? 공업 연력학이 되게 쉬워요. 그냥 학점 이렇게 주워 먹는 겁니다. 물리 베이스만 잘 돼 있으면은 약간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제법 내용이 일관되게 쉬워서 그래서 되게 이렇게 공부할 때 짜증이 덜 나는 과목이에요. 자, 그거 하기 좀 수준 낮은 단계에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자. 자, 일단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언제나 일단 만족을 해야지 될 것이고 다음으로 얘네들이 얼마간의 열을 흡수했다면 기준으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 또는 감소를 할 거고요. 그러면서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하자라고 할 건데 추상적인 식이 아니라 실제로 요것들 다 써보는 거 연습을 해볼 겁니다. 다 에너지로 나타날 건데 특히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 nRT 또는 2분의 3 PV라고 표현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공식으로 앞에서 확인했고요. 지금 이일값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일값에 대해서는 PV 그래프의 밑면적을 구하자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요거 1, 2, 3, 4 과정에 대해서 Q, 델타 U, W 다 구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온도까지는 다 알 필요 없기는 한데 굳이 한번 여기에서 온도를 표현을 해보면은 자, 온도 총 8개 나오겠죠. A, A', B, B', C, C, C 해가지고 각 지점에서의 온도 중에 최초 A 상태의 온도를 T0라고 놓자. 그러면은 빨리 갑니다. A'은 온도 상태가 몇 켈빈? A는 몇 켈빈? 요거를 T0 켈빈이다. 뭐 10켈빈, 10켈빈, 100켈빈, 100켈빈 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온도가 몇 켈빈? 2T0 켈빈. 어떻게 해요? 이때는 P와 V 값이 P1, P1V니까 요때는 2P1V면은 온도는 2배 돼야 되겠다. 요때는 온도 몇? 2T0요. 2T0. 요때는 계속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는 압력이 얼마냐, 온도가 부피가 얼마냐 그랬더니 2PEV예요. 그러면은 4PV구나. PV일 때 T0인데 그럼 너는 4T0 온도 써주면 되는 거고. 빨리 갑시다. C'은 3T0요. 얘들아 여기 요령 붙었으면 타다다닥 나오게 되겠죠. 3T0, 4T0, 6T0, 8T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나름 여기에서 굳이 여기에서 등온곡선을 'A'과 C를 지나는 요런 등온곡선이 하나 있으면서
B와 D를 지나는 등호선이 하나 또 이렇게 뭐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면서 뭐 여기를 지나는 것도 뭔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고 뭐 이렇겠지 뭐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그려줄 수는 있기는 한데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제 푸는 것 자체보다 그래프 해석하고 문제 접근하는 요령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1 과정에서 A에서 A'이 될 때 흡수한 열량 기준으로 QA라고 한다면은 자, 하나씩 봅시다. A에서 A' 될 때 1은 얼마? 1부터 쓰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얼마? 0이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PV 그래프가 나왔으면 A에서 A'로 가는 그 그래프의 밑면적 구하면 된다 그랬죠? 요거 밑면적 얼마니? 0이죠? 0이에요 그냥. 자, B에서 B' 되는 과정에서의 2일은 얼마? 2PV요. 화살표 다 나와 있고 요렇게 가니까 그거 밑면적 구하면 되는데 선생님 저 밑면적 어떻게 해요? 이 가로축, 세로축에 나온 걸 그냥 숫자 자체라고 보자고. 그럼 어떻게 해? 가로 길이 V만큼 세로 높이 2P만큼인 직사각형이니까 그냥 2P의 V, 2PV 만큼이 요 과정에서 1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 요건 얼마? C에서 C' 될 때는 요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PV 하면 되고요. 4번 과정은 D에서 D' 되는 과정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0이요 라고 하면 되겠죠. 요렇게 생긴 그래프의 밑넓이 0이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각각 또 써봅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는 요때에서 요때까지 그래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이 상태의 순간값만 확인하면 돼요. 자, A 했을 때의 내부 에너지는 얼마? 2분의 3 PV요.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압력 곱하기 부피구나 라고 하면은 이때 온도 T0를 얘기해도 되지만 그냥 2분의 3 곱하기 PV 라고 하면 되고요. 그냥 이게 내부 에너지입니다. A' 상태에서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2PV 2P에 V 해서 3PV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요령만 알면은 누구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절대 어려운 계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를 구할 때는 PV 그래프에서 부피에 대한 압력 그래프에서 이게 이렇게 서 있냐, 이렇게 가냐, 직사각형이냐, 뭐냐 이런 거 넓이를 구해줘야지 되는 건데 내부 에너지도 그래프를 보면서 구할 수가 있기는 한데 이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상태에서의 값 그냥 구한 다음에 차만 구해주면 됩니다. 조금만 더 연습해 봅시다. 내부 에너지 구하고 있을 때에는 B 순간 B' 순간을 구할 수 있겠다. B일 때 내부 에너지는 얼마? 2분의 3에 그냥 저기 가서 나온 숫자 여기에서 나온 숫자 곱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2PV 4PV 곱해주면은 6PV 나오고요. B' 상태는 얼마? 이게 2분의 3이 되게 거추장스러워 보여도 꼭 곱해야 돼요. 2P에 3V 해서 6PV를 여다 곱하자 9PV 뭐 이런 식으로 다 찾아주면 돼요. 다 찾아줘가지고 요것도 3PV 나올 거고요. 2분의 3에 2PV 곱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2분의 9PV 나오겠죠. 빨리 계산합니다. 그냥 V라는 숫자라 치고 여기서도 역시 요거 2P에 8 곱하기 하니까 12PV라는 순간값 요때에 대해서도 6PV라는 값으로 내부 에너지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이제
각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쓸 때에는 여기다가 요거에서 요거 A에서 A 프라임이 될 때 2분의 3 PV가 3 PV로 바뀐 양 자체 2분의 3 PV. 그냥 이거 써주면 돼요. 선생님 거기서 그걸 어떻게 그냥 빼기 했다고 빼기. 나중에서 처음 걸 빼면 변화량 되는 거라고. B에서 B 프라임 될 때는 얼마? 6PV라는 내부 에너지가 9PV라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3PV만큼 증가한 거네 라고 이런 식으로 각각 써주면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 3PV에서 2분의 9가 됐으면은 2분의 3PV만큼이 증가한 거 2분의 6에서 2분의 9로 변한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플러스 6에서 12 PV로 바뀐 거니까 6PV만큼이요 라고 요렇게 해서 써주면은 이제 어차피 1도 P와 V에 관한 꼴로 나타났기 때문에 Q, A, B, C, D, Q 1, 2, 3, 4가 모두 P와 V에 관한 식으로 다 쓰이겠네요. 뭐 2분의 3 PV, 5 PV, 2분의 5 PV, 6 PV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한 문제에 불과하지만 PV 그래프 전반적인 설명이 들어가면서 여러 점이 나오는 김에 이렇게 비율까지도 계산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아예 P와 V를 이용해서 숫자를 쓴 건데 요게 P와 V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게 좋은 게 여기에서는 N값이 필요가 없어요. N값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온도의 기체라고 하더라도 1몰짜리하고 10몰짜리가 온도가 둘 다 100켈빈이야. 그럼 내부 에너지가 다릅니다. 말이 어렵나? 두 기체가 있는데 A와 B가 있는데 둘 다 100켈빈으로 온도가 똑같아도 A와 B의 몰수가 1몰이요. 저는 10몰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얘들이 온도는 같지만 내부 에너지는 달라요. 왜? 내부 에너지는 뭐야? 2분의 3 nRT 해야 되는데 T 값이 같더라도 N 값이 다르면 내부 에너지는 달라지는데 그런데 PV 이용하는 거는 몇 몰인지 필요 없어요. 그냥 2분의 3 PV로 라고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얘네들이 그러면은 PV 곱한 것이 똑같이 나오지 어떻게 알아요? 라 그랬을 때 적당한 온도, 적당한 몰수에 의해서 얘네들이 부피와 압력이 그걸 다 반영한 채로 이미 다 써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몰수 계산할 필요 없이 또 써지면 이렇게 쓰는 게 더 간단한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래프상에서 찾기도 쉽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또 익혀주는 거 꼭 해야 되겠어요. 2분의 3배 꼭 해줘야 이 관계식의 문제가 아니라 2분의 3배를 해줘야 에너지 값으로 줄값이 딱 나온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 또 확인하시고요. 워낙에 중요한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문제라서 5번 얘기하는 바람에 이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좀 감을 잡은 친구들은 6번 이하 그래프 나오는 문제들 다 비슷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6번 어차피 다 질문이지 확인할 필요도 없죠. 질문이죠. 6번 가와 나 그래프는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뭐 이런 거 그러려니 합니다. 우리는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만 볼 거다라는 것들 항상 쓸 거니까 일정량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를 V2에서 V1으로 그래프 보니까 V1보다 V2가 큰데 지금 이게 어떤 기체를 용기 안에 담아놓고 부피를 줄이는 과정이구나 라고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단열 과정이니 등온 과정이니 이런 말 써있기는 한데 그랬을 때 밑넓이를 그 곡선으로 된 그래프의 밑넓이를 구하기 힘드니까 내가 그냥 S1이다 S2다 라고 그냥 하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 얘기해보면은 가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S1만큼이냐 라고 그랬는데 설명 필요한가? 네, 맞는데요 할 건데 가 그래프에서는
등온곡선도 있기는 있지만 V2 상태에 있었던 어떤 기체가 부피는 일단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단열 과정이라고, 원래 이거는 뭔지 잘 모르는데 문제에서 단열 수축하면서 V1 부피로 된 거예요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용기에 들어 있었는데 단열 상태로서 얘를 부피가 작아지도록 어떻게든 했겠지라고 기체의 부피를 줄이는데 열 출입은 알자로 없었어 라고 할 상황이라고 보자.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기체의 열 출입은 없었어요. 그런데 내부 에너지 변하고 외부에 대해서 일을 했겠죠 라고 그럴 때 그래프 자체로서 요 상태 때보다 요 상태 때 온도는 올라갔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겠지. 일은 부피가 큰 거에서 작은 상태로 바뀌었으니까 일은 마이너스 값이라는, 외부의 한 일은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겠지라고 하면은 둘이 더해 제로가 돼야 되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크기와 같다라고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접근을 하자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러는데 일값이라는 것 자체가 이 밑넓이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S1이라는 크기예요 라고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S1만큼 증가했네 라고 표현해도 괜찮다는 거 얘기를 했고요. 니은 나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S2냐 라고 그랬는데 나 그래프는 등온곡선을 따라서 V2 상태로부터 V1 상태로 변화해가는 과정인데 이때에는 역시 이 상태에서의 나름의 열 출입량, 특히 흡수량, 내부 에너지 변화량, 외부에 대해서 한 2일 그랬을 때 이게 등온 과정이니까 여기 그래프 하나 더 있어도 등온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어요 라고 해야지 되겠고,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데 2를 음수값으로서 받았다라 그러면은 Q값도 음수여야 되니까 발열 과정이었네, 기체 입장에서는 발열 과정이었네 해야 되면서 요거 크기 같아야 된다라고 그러면 이 넓이가 W예요. 그게 밖으로 방출한 열량의 크기 또한 나타내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되겠다. 그러면서 봤더니 방출한 열량은 이 면적을 뜻하는 1과 같은 크기여야 되겠다. 이것도 말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해석하는 거 이해돼요? 기억이 차츰차츰 돌아오니? 잊어버렸던 기억들이 자꾸 돌아와요. 선생님 저는 이게 처음 보는 거라 돌아올 기억이 없는데요 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 내용 정리 쭉 보면서 기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친구들은 또 조금 있다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기억을 전에 했던 수업들을 기억을 한다는 전제하에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맞춰가지고 뭐 이제 설명 내용 가감하거나 문제 난이도도 좀 변화를 시킬게요. T1, T2 중에서는 T1이 PV 그래프 더 바깥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온도가 더 높은 건 이건 확실하고요. 자, 7번도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태 5에 있었던 특정량, 일정량,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라는 말은 그냥 기본값으로 항상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문제의 여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가 1, 2, 3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 A, 나름 B, 나름 C 상태가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자. 기억. 1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하지 않는다. 뭔가 기체의 일 상태에 대한 걸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 밑넓이를 봐야 되는데 밑넓이가 0이니까 일을 안 한다. 맞죠? 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2 과정에서가 1 과정에서의 3배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요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O지점, A지점, B지점을 찍고 거기에서의 내부 에너지를 하나 다 구한 다음에 내부 에너지 값 차이 두 가지 경로에서의 차이 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내부 에너지 차이가 변화량으로 나타날 건데 O 때는 2분의 3 붙여야 되는 사실은 2분의 3 PV, A에서는 2분의 3 EPV, B에서는 2분의 3 4PV 하는 거니까 차이값들에 대해서 2분의 3 PV만큼 2분의 3 3PV만큼으로 말로 해도 알아듣니? 그래서 1대3 맞습니다. 기체가 흡수한 열량을 1과 3을 비교를 하자 그러는데 여기에서 O에서 A 과정은 부피가 계속해서 일정할 정적 과정이라서 1도 없고 내부 에너지 변화만큼 증가한 만큼이 곧 Q 흡수량이에요 라고 하면 되겠고 O에서 C 과정도 마찬가지로 흡수한 열량과 밑넓이 1과 상태량 비교하면서 내부 에너지 차이로 이것도 구할 수가 있긴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계속 반복이에요. PV 그래프 분석하는 거는 유사한 방식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90, 11번까지도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할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9번 같은 경우에는 흡수한 열량 이런 거를 PV 관련해서가 아니라 이제 T를 이용해서 온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걸로 표기법이 달라질 뿐인 거지 똑같이 쓰면 되는데 자 그래서 7번까지 살펴본 걸로 여러분들 9번, 10번, 11번까지도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직접 9번, 10번, 11번 틀린 사람이나 질문한 사람은 해설 조금 참고하면서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고 그래도 질문이면 이제 다시 풀어볼 건데 이거는 좀 빨리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8번은 좀 봐야 되는데 8번도 이런 상황으로 설명이 나왔을 때 그래프가 제시가 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요령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접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 곁들여서 쉬는 시간 잠깐 가진 다음에 잠시 후에 다시 볼게요.